제보자와 또 김경 의원실, 김경 위원장실의 직원과 나눈 대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녹음 파일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해봐서 안다라는 말도 직접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양식 아시죠? 주민번호 앞자리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딱 6개월간만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해봤어는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때 2번 찍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급해요? 요번에. 아, 이게 데드라인이 예. 이제 내일 모레까지여가지고 그래요. 양재 변호사님, 지금 들으셨지만 저희 양식 아시죠? 라고 묻는 질문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해봐서 알아요라고 답하는 제보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꽤 오래 전부터,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때라면 2017년이니까요. 한 8년 전부터 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 녹취의 내용만 분석을 해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도 이러한 작업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해본 적이 있었고 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도 있고, 그런데 왜 지난번과 다르게 이번이 왜 더 급하냐, 우리가 데드라인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사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김경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민원을 듣는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구체적인 녹취가 그런 민원을 듣는 이야기였다라는 본인의 해명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대화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맞아떨어지는 해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혹이 여기서 중단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본인이 내놓는 해명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를 쭉 들어보면 정치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김경 의원이었습니다. 제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격장 예산 관련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에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이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민주당원이세요? 아니면 국힘당원이세요? 라고 물어보죠.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있으면 저도 좀 도와주시고 라고 정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이제 김경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민원 청취만 했다라고 주장하는 김경 의원의 해명은 따져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광재 대변인님. 네, 김경 시의원이 처음에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진종호 의원이 그 녹취를 왜곡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종호 의원이 그럼 전체 들어봐라라고 해서 전체 분량을 공개했는데, 전체 분량을 듣고도 김경 시의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관련해서 왜 이런 논의가 있었는가 보면, 아까 왜 그렇게 급하세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급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어떤 데드라인이냐, 내년 2월경으로, 그러니까 2, 3월경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의 데드라인에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가입을 해야 6개월의 그 당비를 납부하고 그 권리당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적극적으로, 이것은 뭐 민원 청취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본인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치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원을 가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김경 시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듣기에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 되는 부분은 3,000명의 그 당원 신도들의 이제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나면은 당비를 대납해야 됩니다. 당비를 내야 되는데 그걸 대납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죠. 6개월 동안 3,000명에 대해서 무려 1,800만 원을 대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구하는 대목도 전체 녹음 파일에는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000분 정도 되거든요. 통신사까지 있는데요.
네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료들은 저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럼 주민등록번호하고 통신사까지 받은 자료는 지금 하나도 없나요, 아직? 지금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뭐 일을 많이 신도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려가지고 뺄 수가 있거든요. 뭐 보시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잘 살펴볼게요. 하여튼 은혜는 꼭. 자, 주민번호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뒷자리까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계좌번호로 대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자동으로 당원에서 나갈 수 있다, 뭐 중단시켜 드리겠다, 이런 대화도 녹음 파일에는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대화의 맥락. 그러니까 김경 의원 하나를 놓고 보면 의심스럽고 이게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심지어 시 예산과 거래를 한 것 같은 대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오더를 받아서 그 지시를 이행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 자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게 이게 김민석 총리와의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이라면 이거로는 김민석 총리와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죠. 입증 책임을 더해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도 당내 경선 해보셨겠지만 네. 당내에 당원 모집 과정이라는 게 이래요. 뭐 명단 있다는 사람들이 뭐 네. 나 명단 있으니까 원하는 거 좀 해주면 내가 명단 주겠다,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은요, 네. 선관위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당 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한 번도 검증은 안 됐지만 네. 수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수없이 공방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경 시의원 차원에서 당내 경선에 기여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당원을 모집하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저한테는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입증 책임을 얘기하셨는데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 입증 책임은 저는 어제 국민의힘 측에서 김경 시의원과 관련해서 네.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고발을 하면 경찰과 검찰이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경선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불법적인 요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엔 3,000명의 명단을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800만 원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3,000명에 대한 6개월의 권리당원 유지 비용, 월 1,000원씩을 유지하는 비용이 1,8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렇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건 분명한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그 김민석 총리가 거의 유력해 보이잖아요. 그럼 김민석 총리와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목이죠. 우리 그 통일교가 뭐 3,500명 정도 우리도 조직적으로 가입해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거 특검에서 얼마나 강도 높게 수사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단순히 당내 감찰로만 설명을 내놓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할 수 있을까요? 설득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경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좀 약간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충분히 김민석 의원, 총리와 관계된 뭐 녹취가 나왔다든가 네. 뭐가 나온 다음에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특검에 어떤 수사를 하라고 좀 약간 강요하듯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김건희 특검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거 우리가 고발도 받고 다 가지고 있지만 수사 계획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거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지금 김민석 총리까지 가져가는 것은
이렇게 너무 과대하게 하면은 이거는 약간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짜 진실은 뭘까요? 일단 김경 위원장과 그 제보자의 녹음 파일, 진종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공한 그 녹음 파일에는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2번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몸통이 누구냐? 진짜 김경 의원이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스스로 자가 발전한 것이냐, 아니면 김민석 총리의 연관성이 여기에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한 부분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많은 꼬리 중에 그냥 하나의 꼬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몸통은 김민석 총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안의 본질은 김민석 총리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은 수없이 많은 꼬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것입니다. 특정 종교를 이용해서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진짜 나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지금 연루됐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끝까지 파헤치겠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진종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이 맞다면 자신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만약 그게 아니고 지금 잘못된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면 진종호 의원이 사퇴하시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